장기표입니다. 오늘은 전에 MBC에서 근 30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이 MBC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굉장히 친정부가 아니라 권력의 심해화되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MBC에서 공정노조위원장을 만들어서 그 공정노조위원장도 지내시고 또 MBC에서 오랫동안 이 방송 활동을 하시다가 작년 연말입니까? 작년 연말에 정년 퇴임하신 2018년 예, 연말 우리 이수님 위원장을 오늘 모시고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 이수님 위원장은 MBC에 계시는 동안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국 본토 문제도 좀 있으면 관련이 되지만, 특히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과 대만과 또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되는 점도 많이 있다고 봐서 오늘 이수님 위원장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우선요, 언제부터 이 중국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보니까 이 중국에 대해서 가히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 알고 계시던데, 어떻게 그렇게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셔가지고, 그래서 한문을 계속 많이 쓰시고, 이런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저도 한문을 배우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한문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문을 좋아하면서 이제 중국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래서 이제 대학을 중문학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대만에 대만 사범대학에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중국어를 유학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돌아왔고, 그래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 가서도 중국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MBC에 다니면서 또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또 중국 정치를 계속 해서 박사를 받았고, 이렇고 그럴 뿐만이 아니라 MBC 내에서도 또 MBC의 국제협력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을 담당하는 부서, 국제협력부 내에서 미국 담당도 있고 중국 담당도 있고 일본 담당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중국 담당을 한 10여 년 정도 담당을 하면서 또 중국에 대해서 또 공부도 하고 실무도 많이 겪고 이런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난 우리 이수님 위원장 전에 우리 민주노선 구탄대 할 때 사회도 보시고, 전에 이 방송도 하면 하늘 듣고, 또 우리 산소리 물소리 산악회 회장도 맡아 계시고 해서 꽤나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지금 듣고 보니까 나는 그런 경력이 들어요. 근데 어때 제 양반은 방송국에 있었는데 중국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고 계실까 싶은데, 그럴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네요. 오늘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왕 나는 그렇게나 중국에 대해서 해박한 식견을 갖고 계실 만한 경력이 있는 줄은 몰랐는데, 그럼 먼저 말이죠, 차이잉원 총통과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비교, 또 현재 대한민국의 이 외교 정책과 또 타이완의 외교 정책, 이거 비교하기 전에 홍콩 문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홍콩에서 지금 이 국제사회의 많은 비난,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비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콩 보안법이 중국에서 제정을 해가지고 지난 7월 1일부터인가요?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홍콩의 여러 가지 이 지위가 하나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홍콩이 사실은 길게 하자면 좀 얘기도 많은데, 어쨌든 원래는 중국 땅이었지만 이제 영국령으로 넘어가가지고 155년 만에 1997년 7월 1일 날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으로 반환할 때 영국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100년 이상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제 자유로운
홍콩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으로 돌려줬을 때 과연 과연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로 계속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이랬을 때 그때 이제 등소평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등소평이 장점인 총리였는데 그 시절에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일국양제라는 걸 냈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두 나라 제도를 하겠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일국양제 제도를 50년간 유지하겠다. 이제 이런 약속을 했을 때 이제 영국이 그 약속을 믿고 이제 97년 7월 1일 날 이제 반환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올해가 이제 24년째입니다. 근데 올해 7월 1일 날부터는 이제 홍콩 보안법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이거 완전히 중국 위주의 법이에요. 이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을 만들고 이제는 그 전부터 이제 홍콩 사람들이 이런 날이 올까봐 계속 한 2015년부터 뭐 우산혁명이니 뭐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이런 걸 반대하면서 시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7월 1일자로는 그날부터 이제 이게 이 시위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다 체포를 해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7월 1일 날 그 체포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지금 이후에도 지금 뭐 언론인들도 체포가 되고 또 많은 그 주동자들 수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홍콩이 절대로 저렇게 하면 완전히 중국 공산화가 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있었고 이런 걸 해서 경제가 굉장히 발전이 됐잖아요.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또 도입하면서 이게 발전이 됐는데 그리고 홍콩을 기점으로 또 많은 또 중국의 또 중국으로 또 어떤 투자 이런 것도 많이 세계가 많이 홍콩을 투자해가지고 중국이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계속 시행해 오다가 미국에서 이걸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홍콩은 이제 자기네 원하는 대로 지금 홍콩 보안법을 실시를 했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굉장히 경직된 이런 상태고 미국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은 거의 미국을 지지해주고 있어요.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홍콩이 지금 완전히 중국과 똑같은 나라가 지금 대별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사실 그 등소평이 때요, 그 일국양제로 택하면서 홍콩에 상당히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고 네. 정치적으로까지도 상당히 네. 독자성을 좀 유지시켜 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이게 영국한테도 그때 상당한 권한이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국제사회의 그 압력이나 또는 눈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네. 또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때 본토가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홍콩을 이렇게나 유지해주는 것이 중국 자체도 굉장히 이익이 됐어요. 당연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 본토의 경제적 수준이 상당히 향상됨으로써 중국이 이제는 홍콩에서 얻는 특별한 이익을 많이 안 가져도 좋다. 이제 아주 정치적으로 합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걸 굉장히 반발하고 그래서 미국 그동안에 사실 홍콩만이 아니죠. 홍콩이나 한국이나 싱가포르나 타이완 이런 게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미국이 사실은 후진국에 주는 특별지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을 특별지위로 인정했던 것을 이제 전부 다 박탈하겠다 이래요. 네, 맞아요. 아마 그게 지금 박탈이 된 것도 있고 또 되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제 홍콩이 그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했거든요. 그렇죠.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에서.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박탈하는데 내가 근데 그 홍콩 시위를 이래 보면서 앞으로 홍콩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가서 보니까 뭐 차이나타운이라는 게 큰 도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밴쿠버에 있는 차이나타운은 그냥 평소에 그 화교들이 와서 형성한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1997년도에
홍콩이 비록 일부 양제지만 네. 중국의 합병이거든요. 네. 네. 그때 탈출한 사람이요. 네, 지금 기억으로 한 30만 명 된다고 해요. 말하면 보트 피플이지. 그러니까 탈출한 거지. 근데 지금 그 내가 지난번에 여름이나 몇 달 전에 한 1년 전에 계속 그 우산 시위 이런 거 홍콩 시위를 보면서 95년부터 만약에 중국이 저렇게 하나 계속 중국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어떡하겠어요. 되지. 되면 저 지금 홍콩 인구가 약 한 700만 명 750만 명 750만 명 되는데 저 중에 과연 200만 명을 넘어서 어쩌면 반 이상이 탈출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입니까? 네, 그게 지금 그 홍콩 보안법을 실시한다고 소문도 나고 이렇게 뜨면서도 사실은 탈출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영국으로도 많이 가고 영국에서도 얼마든지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 그리고 대만에서도 받아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만은 뭐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간 사람도 있고 대만에도 지금 보면 대만 타이페이에 대만 홍콩 교류 서비스 판공실이라고 이런 기구를 하나 설립을 해놨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하면 하나원 같이 북한에서 탈출했을 때 이렇게 뭐 그쪽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럴 때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민 뭐 이런 업무 이런 거를 이제 봐주는 이런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홍콩에서 대만으로 온 사람한테는 이런 것을 또 보장을 해주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 차이잉원 총통도 홍콩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반기고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 제가 생각할 때도 전 시진핑 주석이 중국梦, 중국의 꿈, 중국의 비전이라 그래가지고 그거까지는 좋아요. 어떤 나라나 자기 나라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그동안에 중국 그 역대 중국의 국가 주석들이 다 5년씩 두 분하고 다 끝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시진핑 때 와가지고 이걸 지금 무한정 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나는 이거는 결국 시진핑이 오히려 어리석은 짓이고 이 중국 몽이 아니라 중국화 중국의 비전이 아니라 중국이 망하는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즉 홍콩 물론 이제 이런 점에서는 홍콩이 자꾸만 자유화가 되니까 그 통로는 많은데 또 본토로 또 그 자유화, 민주화의 물결이 옮겨 붙는 것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절히 통제하면서도 홍콩은 홍콩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를요 수십 년 동안 100년 동안 누려온 사람들이 자유 없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홍콩의 문제는 홍콩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난 이 시진핑 주석 정부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홍콩 13억 인구에 750만 비교가 됩니까 이거?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 시진핑 주석,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꼭 이 홍콩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위구르족, 위구르 또 티베트 다 저 큰 나라가 영토적 야심이 엄청납니다. 영토적 야심. 난 정말 저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이완의 이 차이잉원 총통은 그 막강한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배경과 또 그 차이잉원의 또 특수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능력, 또 그런 능력이 있기까지 배경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지금 그 시진핑이 그 중국 내에 있는 그런 뭐 대만이나 홍콩이나 뭐 위구르족이나 이런 정도까지 아니라 이게 중국에 이렇게 중국 주변에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좀 걸쳐 있는 나라들 있잖아요. 이게 한 14개쯤 되는데 이 나라들을 다 중국화하려고 하는 야심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차이잉원은
차이잉원이 지금 2016년에 그 민진당의 총통 후보로 선거를 치러가지고 선거로 선출이 됐어요. 중국에서 대만에서는 총통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민진당 후보로 대선에 나왔다가 이제 총통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2020년대 1월달에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재선에 또 이게 후보로 나갔다가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은 차이 총통 이 사람은 차이잉원 총통은 어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정치가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분이 없고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버지는 이제 전전 때에서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사람이고 이 차이잉원은 중국의 대만의 고산족이라고 있어요. 아주 원주민. 네, 그러니까 고산족 출신이에요, 엄마가. 그런데 이 아버지의 5대 처의 딸이라고 합니다. 차이잉원이. 그러는데 이제 차이잉원이 굉장히 어린 시절은 좀 그렇게 하면 좀 뭐 힘든 거 있었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서울대에 해당하는 그 대만 법대를 나오고 또 미국에 가서 코넬대에 가서 석사를 받고 영국의 정치경제대학에서 법학과 박사를 받고 이러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대만의 대만 정치대라고 있거든요. 대만 정치대에서 법학과 교수로 있다가 이제 그 정계로부터 이제 콜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한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은 이제 국민당과 민주당이 항상 이렇게 또 야당과 여당이 서로서로 엎치락뒤치락. 참고로 우선 국민당과 민주당의 특징을 잠깐만. 네. 그러면 이게 중요합니다. 네, 국민당은 이제 장개석이 원래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이 싸우다가 공산당한테 지고 내려온 당이 국민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당이 국민당이고 또 이렇게 대만 초창민들이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민진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당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맨 처음에 이제 국민당이 꼭 이끌어 오다가 특히 이게 외교 정책에 큰 차이가 있죠. 외교 정책도 지금 대륙 정책. 대륙 정책 보면은 이제 국민당으로서는 일단 통일을 하고 싶어 하고 아니 근데 사실 국민당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공산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뭔가 교류를 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게 국민당이고 민진당은 절대로 대만 독립이다. 네, 대만이 아예 독립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민진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진당의 이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이 됐는데 사실은 1기에서는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침 홍콩 사태가 터지고 홍콩이 뭐 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뭐 완전히 뭐 많은 사람들 붙잡혀 줄줄이 시위가 일어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이 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위험을 느낀 거예요. 이제 홍콩이 저렇게 되면 우리 대만도 이렇게 되겠다. 위험도 느끼게 되고 이럴 때 이제 근데 또 이게 지정학적으로 또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대만이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타이완하고 대한민국하고 남한하고를 동렬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변에 강대국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강대국 눈치 보기 또 이 사이 좋아야 될 때는 안 좋고 안 좋아야 될 때는 또 짝사랑하는 또 이런 거를 볼 때 차이잉원 이 타이완 총통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굉장히 저는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이해양 말씀합니다. 네. 타이완의 차이잉원은 지금 대만의 위치가 굉장히 열악한 위치예요.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 지금 보면 그 수교한 국가가 15개 국가인데 이 국가들이 전부 제3세계에 해당하는 어떤 작은 나라 아프리카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작은 나라들하고 이렇게 수교를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중국이 저렇게 크게 부상하니까 이제 미국에서
약간 지정학적으로 타이완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타이완을 도와서 타이완을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완으로서는 또 미국이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천군만마를 만난 이런 기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믿으면서 또한 차이 잉원이 굉장히 정말 애국적인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만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또 특히나 홍콩 사태가 터지고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얼마나 지금 무서워서 탈출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대만 사람들조차도 그 홍콩을 보고 굉장히 일국양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 차이 잉원 총통이 굉장히 진짜 용감하게, 그러니까 정말 애국적인 마음으로 무시무시하다고 남들은 다 얘기하는데 시진핑이 완전히 맞짱을 뜨면서 대만 독립을 추진하고 대만 독립을 추진하고 우리는 대만은 절대로 일국양제 안 하겠다 이런 걸 딱딱 이렇게 집어서 주니까 대만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운 지도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 차이잉원 총통이 굉장히 지금 대만의 독립, 또 자주적인 그 권리 행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실 이런 말이 본래 있습니다. 외치는 내치의 연장이다. 즉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이 외치가 이 내치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결국 외교적으로도 아주 강대국에 맞서서 당당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차이잉원 총통처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강대국들에 대해서 눈치나 슬슬 보고 하는 이런 거는 아니 우리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인 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우리 국민들로서는 말하자면 차이잉원 총통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교해서 왜 힘을 못 받느냐. 국민을 계속 분열시키고 말이에요. 엉뚱한 나라 어렵게 만드는 통치만 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니까 외교적으로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미국 의회에서 2018년도에 타이완 여행법이라는 법을 하나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대만과의 교류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의해서 타이완 여행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대만과 미국과는 어떤 교류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법을 하나 통과를 딱 시켜놓으니까 이제 대만으로서는 미국에 굉장히 교류를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 미국으로서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통로를 트놓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대만하고 얼마든지 이제 어떤 성격의 교류도 가능하다. 이런 것이 되면서 이제 더욱더 대만과 미국은 이제 밀접하게 이런 다양한 국방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교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이런 통로를 터놨던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이 문제는 여기서 거론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사실 중국 정부가요, 이제 중화민국,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이 말하자면 대만하고 당교하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국교를 맺지 않겠다 하는 이거는 나는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옳지 않느냐? 즉 이 보편적 진리에 위배된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지만 경제적으로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각 나라가 전부 다 지금 중화인민공화국하고 만수교하고 있지 대만하고는 다 단절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걸 보편성에 위배된다고 보느냐 하면 대만이요 중국 인민공화국 안에 뭐 한 성이나 이래 처음에 출발했다면 이 문제가 돼. 그게 아니고 대만이 계속 독립국으로 유지해 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타이완이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를 네.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요. 한 30. 장개석 총통 있었을 때 30년 당시에는. 동안. 그럼요. 그런 나라인데 그 예. 나라하고 수교하고 있던 거를 이제는 우리하고 수교하려면 저 나라 당교하라. 그건 사실 무리한 거야. 맞아요. 난 그래서 네. 사실 그 중국의 힘을 우리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은 네. 그러나 외교도요 원칙에 입각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난 우리 대한민국도 예. 어떤 국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보편적 원칙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국익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뭐 어느 나라든지 원래台湾도 대만도 중국의 한 나라였으니까 네. 통일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게 필요한 점도 있어요. 네. 그러나 세상 일이라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중국 정부가 예. 너무 예. 대만을 예. 대만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네. 통일하려고 하는 정책은 나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네, 네. 왜? 그 대만 문제는 대만 사람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어차피 본래는 한 나라였다 하더라도 네. 그 지금 대만이 지금 저기 독립 거의 독립된 데가 1949년도 아닙니까? 49년, 네네. 그 1949년도 60년 예. 60년 이상 됐잖아요. 네. 60년 이상 따로 살아왔으면 이제는 네. 대만 사람들한테 결정을 맡겨야 되고 예.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도 네, 네. 저 큰 나라가 말입니다. 네. 자꾸만 주변에 있는 나라 다 그냥 자기네들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중국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중국을 위해서도. 뭐 그런 생각이. 근데 이 대만의 역사를 보면요. 대만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원래는 대만이 필리핀처럼 아시아의 하나의 섬나라에 불과했어. 똑같았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서방의 강대국들이 막 아시아로 와서 막 지배를 하고 이럴 때에 네덜란드 군이 이렇게 대만을 찾아와가지고 그게 군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대만의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약간 서구적이에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더 동양적이고 뭐 키도 작고 막 왜소하고 이런 줄 알았더니 오히려 굉장히 약간 수려하기도 하고 키도 크고 그러더라고요. 의외였어요. 그게 막 서방 국가들이 와서 지배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결혼이 되고 막 이래서 그렇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국하고 사실 관계가 된 것은 명나라 때에 명나라가 망할 당시에 명나라 장군 정성공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 정성공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대만을 쳐들어와가지고 네덜란드 군을 물리치고 이러면서 이제 중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청나라 시작 정도 명나라 망할 때. 그래가지고 청나라에서도 이제 정성공 장군이 뭐 이렇게 하다가 있던 중에 나중에는 중일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중국이 패하고. 이러면서 이 대만을 일본이 이제 지배를 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대만이 지배한 게 50년이거든요. 50년 지배하다가 거기도 이제 광복이 되니까 이제 미국 일본이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50년 만에 이제 일본이 돌아가고 몇 년 있다가 이제는 1949년도에 국민당의 장개석 군이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만에 이제 국민당이 들어오면서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거 우리 진짜 중국 땅이다 이렇게 하기도 사실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역사가 그리고 저 타이완이 물론 뭐 중국 본토하고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한 128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체 큰 나라니까 얼마인지 아까도 말했지만 대만 원주민들 고산족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제주도 옛날에 탐나고 별도로서 있었는데 딴 나라고 역사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 본토와는 다른 나라를 유지해 왔단 말입니다. 중일전쟁에서 일본의 지배 때문에 무슨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여튼 그래서 지금도 독립하는 게 내가 볼 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타이완의 문제는 타이완 인민들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네. 그런데 지금 그 중국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국력으로 따져서 뭐 중국 말하면 비교가 됩니까 이거?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도 네. 물론 이제 미국이라고는 빽이 있기는 좀 하지만 네.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고 있고 네. 그다음 하나 지금 이 타이완에도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굉장히 예. 우리 한국에 비하면 네. 굉장히 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요.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맨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됐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이랬을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우한에서 오는 비행기를 그냥 다 열어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한국인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 공항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그 폐렴에 걸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이게 옮기는 거니까 많이 옮겨졌고 그러나 대만은 딱 그 대만은 지금도 그 차이잉원 총통의 생각대로 딱 하지 마라 하면 딱딱 안 하게 돼 있어요. 거기는 국가를 위해서지. 그리고 차이잉원이 굉장히 애국적인 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딱 그 우한이나 중국에서 못 오게 딱 닫아버리니까 거기는 거의 번지지가 않았죠. 그 하여튼 오늘 귀한 말씀 나누는데 어쨌든지 이게 지금 또 다른 큰 차원에서 보면 그 미중 패권 전쟁이 네네. 지금 이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각축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네, 네. 벌리고 있고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대중국 정책이 강경하지만 네. 또 시진핑의 네. 또 이 정책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지금 맞습니다. 강대 강이 네, 부딪혀서 네. 심지어는 이 어디서 국지적이지만 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도 나오고 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타이완이 계속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중국 앞접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심지어 뭐 폭격하겠다 네. 하는 이런 말도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네, 네. 폭격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기추가 주목되는데 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가 볼 때는 대만의 자주성이 보장돼야 된다. 네, 네. 그것이 네.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은 네. 중국 적어도 그런 허욕을 과욕을 네. 자꾸 부리면 안 된다. 네.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네.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지금 중국하고 대만하고 인구를 비교하면 중국은 14억 5천이고 대만은 2,300명입니다. 2,400만. 예, 예, 그거고 뭐 이게 면적도 봤을 때 중국은 엄청나게 크지만 대만은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만 해요. 네. 굉장히 좀 작고 이런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근데 어쨌든 중국이 부상하면서 대만은 너무나 쪼그러진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었고, 그러는데 요즘에 진짜 이 차이잉원이라는 여성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또 미국의 또 필요성도 있고, 그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거 봤을 때, 있기도 하고, 또한 이 차이잉원의 또 어떤 굉장히 용감하고, 아주 굉장히 강력한 카리스마가 이렇게 발휘함으로 인해서 대만 사람들의 이제 열렬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고 대만의 어느 어디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만이 이게 독립을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중국하고 우리 복속되는 게 좋으냐 조사를 했어요. 이랬더니 8.8%가 88%가 반대를 했어요.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예, 대만 국민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그런 상황이고 이 대만 차이 총통은 또한 이렇게 굉장히 지금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도 이 기회를 타서 좀 강대국 미국의 협조를 얻어서 또 이렇게 정상적인 국가로 나아가겠다 이런 큰 포부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대만과 수교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FTA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얘기도 하고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을 또 대만 총통은 또 이렇게 딱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또 희망이 좋겠어요. 또 그러면서 진짜 강력하고 또한 이렇게 정말 저도 너무너무
대단한 정통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그 대만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정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함께 이렇게 좀 그렇게 좀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계없이 네. 다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네.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도 대만이 독립하는 게 좋지만 대만 사람들을 위해서 대만이라는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건 또 중국한테도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 쓸데없이 왜 그 분쟁 요소를 꺼내하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또 현재 또 정치 문화적으로도 중국 본토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또 타이완은 타이완 나름대로 경제도요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중화공업 위주로 해가지고 특혜를 너무 많이 때려줘가지고 빈부격차도 심하고 그런데 타이완은 이 공업도 전부 다 이 중소기업 위주로 지금 쫙 발전해 왔기 때문에 탄탄합니다. 탄탄하면서 그러면서도요 이 첨단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자 관련 이제 세계 1등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이런 나라니까 이런 나라가 순조롭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홍콩처럼 때려 들쑤셔 가지고 사실 홍콩 사람들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거? 네, 맞아요.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모시고 좀 말씀 나눠볼게요.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